뭔가로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가슴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공허함 속에서 이상하게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만히 삼키고 넘어가면 내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글로 써서 쏟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할 말을 이미 정리했고 상대에게 해야 할 말도 전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분이 사라지질 않네요. 뼛속까지 박힌 모욕감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죠. 부모님께는 도무지 이 일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분명 저보다 더 화를 내실 테고 괜히 가슴만 치며 속상해 하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도 잘 안 드리고 가족들 모임 자리도 피했습니다. 제 표정과 눈빛에서 이 감정이 드러날까봐 무서웠던 거죠. 평소엔 작은 일에도 금세 잊는 성격인데 이번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미워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올해 20대 후반의 나이로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팀워크가 잘 맞고 분위기도 밝아요. 제 업무 성과도 좋은 편이라서 상사들에게 인정도 받고 연봉도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꽤 만족하며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제 일상과 자존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제 학력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남자친구는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사실 연애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학력 차이 때문에 불편한 적이 없었고 남자친구 역시 그걸 문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노골적인 무시를 당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네요. 남자친구와는 약 1년 반 정도를 교제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 인연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일상과 감정이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저희 둘 다 연애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다 결국 연인이 되었어요. 얼마 전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도 이만큼 됐으니 이제 결혼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몰려왔죠. 그는 이어서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부모님께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드린 상태였어요. 부모님은 제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며 한번 만나보자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옷을 고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게 준비했어요. 정장 원피스를 차려입고 신발도 새로 닦았죠. 손에는 정성껏 고른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마음속으로는 좋은 인상을 드려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남자친구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 인사를 받는 대신 대뜸 너무 늦어서 배고팠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순간 저녁을 일찍 드시는 분이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며 죄송합니다 라고 바로 사과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는 날이라면 조금은 환영해주는 분위기를 기대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처음 인사를 간 자리였는데 식탁 위에는 평소에 드시던 것 같은 소박한 반찬과 국이 전부였어요. 나물 몇 가지, 김치, 김, 그리고 밥 한 공기. 사실 저는 특별히 차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첫 만남이자 결혼 전제로 찾아간 자리라면 더 조금은 성의 있는 상차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거든요. 순간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애써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 도중 남자친구 어머니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뜸하니 과일을 왜 이런 비싸기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걸 사왔니? 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보통은 고맙다 한마디라도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첫 마디가 불평이라니 마음이 움찔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과일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너 혹시 못 들었니? 한우 세트 같은 걸 사오지 그랬어 라고 하셨죠.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이걸 죄송하다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기분이 상했지만 괜히 반응을 하면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밥을 마저 먹는데 어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가져가시더니 그 자리에서 포장을 풀어 과일을 꺼내셨습니다. 쟁반에 과도와 접시를 준비해 오시더니 제 앞에 슬쩍 밀어놓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머리도 안 좋으면 이런 일이라도 잘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이 농담이라기엔 너무나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웃으며 그 말을 하셨지만 제 가슴 속에는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죠.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눈치를 챈 듯 엄마 왜 그래? 하하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불편함을 감추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농담인 거 알지? 하고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속에서는 뭔가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 자리는 내가 편하게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확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말없이 자리에서 몸을 빼려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심장이 쿵쿵 뛰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런 식의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예의 바르게 앉아 있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몰려왔거든요. 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올랐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는 말이 꽂히더군요. 그 말투와 표정에서 이미 저를 손님이 아닌 호구로 여기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런 이상한 분위기의 집에서는 더는 못 있겠습니다. 가려고요 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더니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대학도 못 나와서 해먹고 살 것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굴어? 지금 내가 뭔데 이러고 가려고 하니?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말이 저를 움츠리게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지만 뼈를 때리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막말을 하고 무식한 짓을 하는 걸 보니까 혹시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거 아니세요? 제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의 눈빛이 번쩍하더군요. 내까짓 게 대학 나온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숙이고 들어와야지 내가 받아줄 텐데 그딴 식으로 나오면 내가 결혼을 허락할 것 같아? 목소리에는 분노와 멸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이 집과의 미래를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대학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 나와서 결국 나랑 별 차이도 없게 버는 남자예요. 거기에다 어머니가 이렇게 무식하면 가정교육도 개판일 게 뻔하죠. 저는 그런 집 아들이랑 결혼 안 합니다. 남자친구는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 시선을 받아내면서 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더 깊어지더군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올 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자식들 키우셨다고 들었고 아버님이 가정을 버리고 나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무식하게 행동하니 아버님이 나갈 수밖에 더 있었겠어요?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눈이 부릅떠지더군요. 그분은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딴 걸 데리고 왔냐? 당장 나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인내심마저 깨져버렸어요. 저는 옆에 앉아있던 남자친구를 똑바로 보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남자친구가 잠깐만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차갑게 식은 건 제 마음이었어요. 그 후로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화면에 뜨는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설레지도 반갑지도 않았죠. 카톡 알림창도 쉴 새 없이 올라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그렇게 3일을 묵묵히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동안 받은 카톡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참 가관이더군요. 처음엔 너 진짜 싸가지 없다라며 화를 내더니 몇 시간 뒤에는 엄마 대신 내가 사과할게 라고 톤을 바꿔왔어요. 그런데 또 다음 메시지에선 너 같은 사람은 평생 잘 안 될 거다라며 저주를 퍼붓다가 그 다음엔 우리 다시 잘해보자라고 애원하는 메시지를 남겨놨더군요. 그 오락가락하는 태도와 모순된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과 이 집안에서의 미래는 절대 없겠구나 하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계속 만나자고 졸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카톡이 수십 통씩 쌓였어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게 끝났지만 이대로 흐지부지 끊어버리면 나중에 또 연락이 올 것 같아 아예 확실하게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나기로 했죠. 그날 약속 장소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이별을 말하는 건 차라리 안 보는 것보다 감정 소모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도 오늘로 끝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별일 아니었다는 듯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더군요. 그냥 어머니한테 사과드리면 돼. 그럼 다 풀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이 사람은 진짜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 너도 잘못했잖아. 그 한마디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어머니가 대학 안 나왔다고 머리 안 좋다느니 과일 깎아보라느니 그런 말을 쏟아냈는데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근데 너 대학 안 나온 건 사실이잖아 라고 하더군요. 그는 다시 기가 막힌 소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평생 돈 벌어올 텐데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나도 너만큼 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보자. 내 말대로라면 대학 나와서 똑똑하다는 사람이 고졸에 머리 안 좋다는 나랑 버는 돈이 비슷하네? 그럼 대체 내 말은 뭘 증명하는 거야? 제 목소리에는 조롱과 실소가 섞여 있었고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남자친구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고 마치 똥 씹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억지로 참고 있던 말들을 쏟아내듯 입을 열더군요. 나는 대학도 못 나온 너를 이해해주고 심지어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잘해준 걸 진심으로 후회할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젖히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름도 모를 대학 나와서 고졸이 버는 돈만큼밖에 못 버는 주제에 무슨 헛소리야? 내가 말하는 그 잘해줬다는 게 내가 은혜라도 입은 줄 아나 보네. 그렇게 실망스러웠으면 애초에 연락도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연락한 거야. 그 말투는 마치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은혜를 베푼 양 오만하고 거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지만 곧바로 비수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언제 기회를 달랬어? 그리고 너 무식한 엄마 밑에서 가정교육이나 잘 받았겠니? 어머니가 첫 만남부터 사람 무시하고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는 걸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 인성이 이렇게나 개판인데 사회생활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게 뻔한 사람이야. 누가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니? 그 말에 그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얼굴 근육이 경직되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죠. 저는 그걸 놓치지 않고 더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기회라는 건 결국 나한테 숙이고 들어오라는 소리잖아. 그런데 미안한데 난 그렇게 살 생각 없어. 너 같은 사람과 너 같은 집안과는 더더욱.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이미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확신 속에서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콩깍지가 씌어서 너 같은 인간이랑 시간을 버린 게 진심으로 후회돼. 이제 각자 갈 길 가면 된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더 이상 미련을 둘 이유가 없었죠. 그러고는 그가 늘 하던 말을 되돌려주듯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 매번 내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얘기했었잖아. 근데 나는 오히려 내 아버지가 살기 위해서 그 집을 나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제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속이 시원해졌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는 다시 한번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억울함과 혼란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는 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자기 행동과 자기 집안의 문제점을 절대 인식하지 못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밖으로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명문대 나온 사람들은 오히려 학벌에 연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정작 저학력자가 학벌 가지고 남을 얕보고 무시하는 경우가 이렇게나 많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친과 그의 어머니를 보면서 배운 게 없으면 적어도 인성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아니면 대체 뭘 보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고 연락할 방법도 없애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지방과 엮이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와 완전히 끝을 낸 지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예상치 못하게 그의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어보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내용이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였지만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답장을 보냈죠. 너는 너네 엄마한테 그렇게 막말을 한 나랑 잘 해보고 싶니? 엄마를 배신하게? 그리고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너네 엄마 연락처 좀 줄래? 네가 나한테 구질구질하게 매달린 거 캡처해서 그대로 보내드리면 참 사이다일 것 같은데.
이 말에 그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죠. 그 순간 이 사람은 진짜로 자기 편의와 체면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친이나 남친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듣는 사람 마음에 비수가 될 만한 말도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말도 모두 했죠. 그런데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남친 어머니가 웃으면서 제게 했던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너는 머리가 나쁘니 몸으로 일이나 해라. 그 순간의 비아냥과 표정까지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남친이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했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안 나온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 그냥 죽어 지내라.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 둘은 아마 자기들이 한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경멸스러운지 평생 모른 채 살아가겠죠. 이 일이 잘 끝났다는 건 머리로는 압니다. 앞으로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집안과 얽히지 않게 된 건 제 인생에 있어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감정까지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문득문득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고 억울함과 분노가 불쑥 올라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글로 다 털어놓으니 조금은 후련합니다. 적어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